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 윤창순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산재보상은 크게 수술비와 같은 요양급여, 그리고 일을 하시지 못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휴학급여, 그리고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보험급여 청구를 살아생전에 받지 못하신 경우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좀 시작해 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신청 전 사망하셨거나 아니면은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다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란 산재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서 그 보험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청구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은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라는 공단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청구는 사실 일반적으로 산재에 이미 승인되신 분들이 이제 사망한 경우에 청구하는 양식으로 사용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승인되신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에 하는 것들이 보통이고 아니면 유족급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보통인데요. 산재 접수 후 승인 전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산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되게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산재를 좀 주 업무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충분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 일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근골격계의 경우에는 또 산재 담당자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도 이제 재해자께서 산재 신청 후에 현장 조사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질판이가 열릴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돌아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례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질판이가 심의가 열리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제 공단 담당자가 아무래도 근골격계 질병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가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단 담당자가 재해자 사망하셨으니까 반려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반려를 해달라? 네.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이상하죠. 네, 착각을 했었다가 이제 다시 정신을 좀 차리고 담당자분한테 이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단 담당자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고서는 진행을 해주셨고 다행히 잘 승인되셨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이 되셨으면 사실 이분 보상은 어떻게 나왔나요? 유족분들한테 나갔나요? 네, 유족분들이 받으셨고요. 이제 이분은 청소 일을 오래 하시다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 연금 대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치유일자로부터 사망 시점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일시금을 넘어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받았던 연금 한 번에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더 유리한 방향으로 청구를 해드린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직업성 암 같은 걸로 이제 사망하신 분들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는 많이 도와드려 봤는데 이런 근골격계 질병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근골격계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가 완료가 된 사례가 처음이어가지고요.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사례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관련한. 네, 이번 케이스는 아예 처음부터 사망하신 상태에서 의뢰를 받았던 건인데요. 유족분들이 이제 살아생전에 인공관절 치환술 하신 걸로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살아생전에 이제 형틀목공으로 오래 일하시다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수술하신 지 한 4달 만에 이제 아예 다른 사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통해서 이제 수술비, 요양급여 그리고 이제 한 4달, 3달치 정도의 휴학급여와 그리고 이제 치유가 됐다.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치유가 완료돼 있던 시점이다라고 해서 장애급여, 일시금을 청구해서 다행히 잘 받게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들 모두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에요. 근로자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뭔가 개인 질병이나 교통사고 같은 사유로 사망을 해서 유족분들도 되게 정신이 없으셨을 거고 그 와중에
그러면 이 산재보상 아버님이 어쨌든 살아계신 동안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신 동안 손해를 보신 부분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거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네. 또 노무사님이 잘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은 되게 든든하셨겠네요. 네, 이런 사례가 흔한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재 노무사로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창순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런 특수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네.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게 산재임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오늘 살펴본 이런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는 아마 더 생소하시고 더 접하시지 못했던 사례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특히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런 걸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산재보상 제도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정말 잘 돼 있는데 또 그만큼 복잡해서 네. 제자분들이 이제 이런 것까지 보상이 돼 하면서 이제 보상 청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변에 산재 전문 노무사한테 혹시 하는 마음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게 역시 하면서 보상을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좀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 윤창순 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